유야 홍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드렸어요. 여우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에 대한 네, 여우가 이제 곰이 되어서 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은 뭐든 나아야죠. 근데 사실 여우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우의 네.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우의 특징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조금 노력에 비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친구들. 근데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쵸, 성적이 잘 나오는데 사실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인, 주관적인 게 많이 껴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상위 4%가 좋다고 네. 보면은 10%에서 15% 사이에 그쵸. 들어가는 친구들 그렇게 네. 되는 게 맞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과정상으로 봤을 때 1학년 후반부 빠르면 거기서 느리면 한 2학년 중반 정도. 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쵸. 얘기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바뀌는 시점이죠. 여기서 그쵸. 이제 1학년 후반부터 2학년 초반 이쯤부터가 이제 수학적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이랑 수학 개념들이랑 약간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좀 대수적으로 수를 많이 다뤘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좀 개념적이 필요하고 이론적인 논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이 시점부터 여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대안으로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는 나누기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수가 마지막에 네, 나와요. 분수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역시 대수에 대한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네. 확률의 개념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고급 수학을 하기 위한 그 용어적인 준비 단계. 네. 그래서 도형이 원래는 그렇게 심화가 안 돼요. 원래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소개와 원과 비례에 대한 것과 삼각관계에 대한 용어의 정리로 끝이 나야 되는데 미친 듯이 어려워요. 미친 듯이. 나 깜짝 놀란다니까. 무슨 애들을 나는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이 사실 도형이라고 해요. 도형이 논리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다가서야 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못 풀겠어요. 제일 많이 너무 어려워. 네, 많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네. 도형들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의 1학년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대수가 이제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무 한 번 덜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네.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로그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이제 함수적인 부분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어려워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대수적인 부분이 변하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여우에 대한 특징까지 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고쳐야 돼요. 네, 고쳐야죠. 바꿔놔야죠. 여우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여우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설명해야 될 개념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좀 나눠야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초기와 중기. 중기로 이후. 그렇죠. 그래서 초기와 중기 이후. 그렇죠. 초기와 중기 이후. 그 네.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죠. 네. 그럼 초기는 거의 예방 차원에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예방 그럼 차원. 어떤 의미에서 예방 차원이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여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예방 차원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여우들이 보통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실력 겉으로 보기엔 되게 수학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연산 실력이라고. 연산 실력. 네, 연산에 관련된 실력이에요. 이제 어떤 좀 논리나 이론의 배경에 대해서 쌓아온 지식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 왔던 연산 실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맞죠. 네. 그 그러니까 논리 수학 지명이라는 부분 자체랑 아니면은 이제 옛날 얘기죠. 그 옛날에 그 총량적인 IQ, 그쵸.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적인데 지금은 인지 심리학의 발달 차원에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해서 교육. 네.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는 입장으로 가는데 아이들은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 잘한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잘하는 게 정지가 되면서 네.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그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기는 거의 예방 차원의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몰라요. 네.
그게 모르죠. 네,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잠재적 여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여우가 난 여우야 딱 됐을 때 이미 중기 넘어간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기 전에 그걸 하면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법원이 그걸 모르고 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모르고 가는 이유가 뭐죠? 모르고 하는 게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연산 능력만 믿고 문제를 풀거나 또는 자기가 수학적인 발달 차원에서는 어떤 사람? 수학적인 발달, 수학적 지식의 측면으로 봤을 때 수학에 대한 좀 네. 과정을 조금 소개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대수 네. 쪽하고 그 네.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초월함수, 극한 쪽하고 극한이나 예. 그렇죠. 뭐 미분정품 개념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내 발달 자체가 수학적 지능 발달 자체가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그걸 자기를 인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반에서는 얘기하기 쉬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모르는 거지. 네. 이미 발견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잠재적으로 그런 수학적인 게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수학적인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산 쪽이 잘하는 거니까 수학이라는 부분이 초반에 연산에서 초등학교의 그 가감 성적이 끝이 나면 역시 중학교 때도 연산 9년이니까 길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길죠. 근데 망가지는 건 상당히 2년 반밖에 안 망가집니다. 네. 근데 발달상에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 준비상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그게 연산에서 끝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함수라는 부분이 방정식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 방정식은 방정식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방정식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A가 B가 되고 B가 뭐 C가 되고 그럼 뭐 C가 이제 또 D가 되고 그렇죠. 네. A하고 B가 되면 B가 되고 C가 되는 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네, 되는 그렇죠. 네. 그 단계를 몇 단계 뛰어넘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단계로 문제를 풀어요, 그죠? 예, 그게 그렇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럼 확실해지네요. 초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어떤 거죠? 초기에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논리라는 걸 이제 학생으로 하여금 이제 인지를 시키게 해야죠. 자기가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바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론이 네. 바뀐다. 그렇죠. 이론이 바뀌어서 그 아이들이 그 이론에 좀 자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풀릴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여우의 입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여우가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우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범용으로 네. 적용이 되어야 될 어떤 논리적인 거라고 그쵸. 봐야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 네,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그 뭐랄까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극한 문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떤 리미트가 주어지고 수열이 있으면 이제 AN 수열과 BN 수열 이 두 수열이 있는데 이 두 수열을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합쳐져서 극한으로 간다라는 그 사이에는 이제 문제 자체 보면 정의 자체 보면 그냥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냥 두 함수가 같은 극한으로 가요. 뭐 얘가 극한으로 가고 얘도 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더한 값으로 간다. 근데 사실 이게 두 양쪽 수열이 수렴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건데 이 여우인 친구들은 그냥 덧셈만 딸랑 보고 더하면 끝이네 이러고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 문제 풀라고 그러면은 딴 거 안 봐. 뭘 보느냐면 앞에 한 장 봐요. 한 편.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의 앞에 개념 축소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축소 개념이 사실 맞는 건데 네. 그걸 보고 적용하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배우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빨리 습득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적용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할 수 없는 게 발생을 하는 거지. 네. 할 수 없는 게 나누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분모가 0대로 안 되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승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감성지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쓰는 거 얘를 모르니까 그냥 네. 쓰는 거예요. 막 혼용해버려요.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에 가장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게 극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얘는 막 해요. 그러니까 극한을 막 분리하고 네. 극한을 막 나누고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답을 틀리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의 가장 큰 부분, 그렇죠. 논리적인 부분에 이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네. 그게 지나가면 결국에는 문제가 얘가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패 원인은 다른 데로 가요. 네.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논리적인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죠. 이 논리적인 부분을 양적인 부분으로 자기가 돌려버리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초기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네. 논리적인 부분에 이론적인 거가 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몰라요. 모르죠. 아직까지는 네. 잠재적인 여우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대안은 어떤 거예요? 그걸 논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듣거나 이해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듣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행이 가장 폐해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선행도 사실은 어떤 선행이냐면 고등학교를 대학교 선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행도 이제 끝까지 하는 선행이 아니고 이게 연산 선행을 주로 하게 네,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도 이게 수학이 나이빨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아, 그쵸. 생각하면서 이게 맞아요. 점점 네, 나이빨이라는 네. 얘기가 있는 것과 네, 맞아요. 같이 아이들이 연산상에서 경험치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뛰어난 애들 있어요. 네, 있어요. 뛰어난 애들이 있는데 퍼센트가 얼마 안 네, 돼요.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같이 갈 수 없는 거라고. 네. 자기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아이들은 막 그걸 응용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못하기 못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으로 들어가면서 연산상의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푸는 거를 위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걸 가르쳐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숙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듣는 수업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들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작 고등학교 와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못하죠. 자기가 다 알고 읽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들어야 되는 듣는 거에 연습을 한번 해야죠. 네. 다중지능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그쵸. 어떤 게 좀 좋으면 근데 그 중에 논리 수리 지능하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관련된 지능이라면 이제 듣는 거 관련된 언어 지능, 그렇죠. 언어 지능. 관련된 지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언어 지능은 네. 여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고매는 어떤 상황이 올까? 이 고마고 이게 달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모던한 거는 영어고 네. 중세적인 거는 고묘고 언어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고. 한번 더 하네. 뭐, 근데 여우는 안 그래요. 모던하게 더 해. 그렇죠. 맞아. 끝.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둘 다 잘못된 점이네. 그러니까 듣고 캐치를 하고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거를 언어적 지능으로 생각했을 때 양분화돼서 네. 역시 둘 다 언어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능 상황으로 봤을 때 언어적 지능도 그 여우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아성찰 지능이 또 있어요. 네. 자아성찰 지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고. 네. 근데 고음도 비슷해요. 네. 너무 자아성찰. 너무 많이 하죠. 나는 이길 밖에 없어요. 무직하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고문 또 다음번 또 얘기할 네. 거니까 그때 한번 얘기합시다. 자아성찰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자아 성취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아 성취감이라는 부분이 워낙에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네.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자아 성찰 지능이 그러니까 인지 발달의 그 심리학 부분은
주안점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총량적인 DNA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지금 이 네.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야 네. 되는데 인지 발달이 된다라는 네. 부분으로 그러니까 점점 발달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이 인지 발달 시점에서는 분명히 중론이기 때문에 이게 커가야 되는데 얘는 이미 이만큼 부풀어 있으니까 네. 자기 축소되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결론을 좀 짚시다. 네.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수학적인 논리가 이렇게 커가서 논리가 급변하는 시점이 있고 네. 이거는 대수로 되지 않는 시점이 온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서 조금 더 인정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론적인 그러니까 토대가 필요하다라는 그쵸. 거를 준비시켜주는 네, 거를 인지를 시켜줘요. 예,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으면은 그 중기로 넘어가 버리죠. 이 중기로 넘어갔어요. 중기로 넘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중기로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여우죠. 이제 네, 여우가 여우가 발견됐어요. 됐죠. 이제. 그럼 여우인 친구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적하라 비유수자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성적하라 성적이- 비유수자. 네, 성적이 하락되고 비유수인 친구들이에요. 음. 그럼 이제 이게 조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아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만큼, 난 이만큼 하고 싶은데 현재 나는 되게 막 네. 이러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했죠.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면서 자아 효능감이 떨어져요. 네. 자기 성취감이 떨어지고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쓸모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학년 때까지는 1등이 90점이에요. 그렇죠. 90점인데 1학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게 70점으로 쭉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등급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직 괜찮아가지고 점수 형편은 없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1% 아이들은 여전히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에서 이제 성적 하락 비우수로 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때는 막 혼재예요. 곰하고. 그렇죠. 성적이 왜냐하면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얘는 여기 그대로 있고 얘네들 웬만하면 안 떨어질 점수가 없으니까 얘네 비슷하게 이제 네.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게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효능감에 대한 부분에 네.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현재적 자아하고 과거의 자아하고 이 불일치가 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상적 자아하고 현실적 자아가 불일치가 네.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실패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고쳐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고칠 때 이제 뭐뭐뭐를 해주면 될까요? 고칠 때 이제 고쳐야 되죠.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행동 변화가 행동이 필요하죠. 분명히 이제 본인 개인의 여우에 대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행동 변화에 대한 그 변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얘기했던 행동 변인에 대한 네. 행동을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그쵸. 얘기죠. 네. 결론은 있어요. 행동 변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양적인 부분이 질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그리고 아이가 뻔하잖아요. 여우는 네. 습관이 기록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습관 안 돼 있고 확인하는 습관이 안 돼 네. 있어요. 그 결론은 이 습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행동 변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한 11가지 11가지, 행동 변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변인은 몇 개? 네 가지 정도가 있죠. 네 가지 어떤 게 있죠? 그래서 교사 변인이랑 학습 환경 변인,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변인, 그 다음에 자아 개념 변인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가장 우리가 좀 주관적으로 봐야 될 건 네 개인데 나머지들은 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네. 뭐 지능 변인, 인지 양식 변인, 창의적 변인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 부수적인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그쵸, 같고 네. 지금 그러면 목표는 행동을 변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정 환경 변인이 있어요. 네. 가정 환경 변인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가정 환경 변인은 이제 친구들이 여기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하면은 되게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습관대로 빨리 풀고 빨리 넘겨버리고 뭐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안 되네 이러고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빠른 시간에 비해서 시간은 빠른데
계속 뭔가 양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엔 얘가 공부를 하나하나 모르는 거.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여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네. A단계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요. 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C단계에 대한 문제는 자기 멋대로 풀고 답을 보는 거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안만 많이 내줘도 빨리 풀어.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집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에 양적인 양적인 부분인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실패 원인을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집에서 환경 변인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가정 환경상 이제 집에서 이제 양을 지금까지 보기엔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양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질적인 측면으로 가서 틀린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집중해서 보게 하거나 아니면 좀 개념적인 부분을 기록하게 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 부터 합시다.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푸는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네.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가가지고 학습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면서 같이 어머니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데 거기다 들이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소용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행동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우냐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독립적인 어떤 거에 대한 양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거는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족 행동 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적인 변화를 분명히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야죠. 근데 개별적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네. 좀 상호적인 교감이 교감이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정 환경 변인 하나 따져봤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학습 환경 변인은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슷한데. 어떻게 좀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자기가 뭔가 궁금한 있으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네. 그런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혼자 뭐 편하게 앉아서 어디 가서 맞아. 뭐 조용한 데 앉아서 나 혼자 공부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자습실을 간다고 해도 뭐 선생님이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 자기가 쉽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여우를 다른 여우가 또 있어요. 어떤 여우가 있냐면 여우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약삭 빠르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되게 따져요. 오래 가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이게 너무 로스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몰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몰아서 공부. 근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의 가장 큰 습관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빨리빨리 물어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네. 거.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다음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그쵸. 가장 좋다. 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습관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네, 길러주는 게 가장 그렇죠. 좋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여우가 되지 말고 네. 가서 직접 물어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네.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자, 그 다음에는 교사 변인인데 네. 교사 변인은 어떤 거가 또 있을까요? 교사 변인에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뭐 선생님마다 그쵸.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 다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자기 본인 공부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쵸.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소문을 듣고 따라가면 또 안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불나방 같은 것만 네. 저기 제가 누가 저기 1등 애가 그 학원 다닌대 이런다고 나도 찾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자기 본인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게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자기 선생님 개성에 맞게 본인의 주관대로 너무 주관대로 문제를 이게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편법을 그렇죠. 안 좋게 얘기하면 편법을 알려주는 그런 쉽게 가는 이게 여우들이 그런 거에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좋다 이거죠. 투비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법에 상당히 민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쉽게 받아들여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미분 같은 경우에는 미분에서 숫자 넣어가지고 같으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건 아버지 때부터 했던 건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네. 근데 그것만 해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자기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점수를 올리러 가는 게 아니고 아예 행동을 변화를 시키러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점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얘는 여우가 됐기 때문에 네. 얘가 단시간적인 어떤 여우의 행동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오마이 캡틴에 나오는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은 어떤 대 선생님을 만드는 것도 네.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게끔 하되 그게 성적의 변화가 아니고 행동 변화를 행동 일으킬 변화.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행동 변화 뭐였어요? 기록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개념 변인이 있어요. 이건 네. 어떤 걸까? 이제 이거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죠. 변화가 이런 자기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그랬으면 변화가 조금씩부터 자기 스스로가 작은 조그만 습관부터 뭐 전에 쓰지 않던 걸 어디 조그맣게 기록을 했다는 거나 이렇게 조그만 습관부터 좀 지속이 돼서 이게 그렇지. 크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가장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아 개념의 변이는 뭐냐면 아이가 하루에 12번도 이래가지고 뭐 변화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변화를 했을 때 그 변화의 행동에 대한 지속력이 있겠느냐 없느냐가 네.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지속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자아 개념에서는 자기의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좀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거가 뭐냐? 행동 변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행동 변인의 4가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여우가 곰보다 여우가 바꾸기 힘들어요. 예. 왜 바꾸기 힘드냐? 아이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네.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장 바꾸기 힘든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고 행동 변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곰이죠. 곰이죠, 그렇죠. 곰의 큰 특징은 무식하죠. 묵직하죠. 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점수 안 나와. 네, 점수가 안 나. 이 퍼센트가 엄청나요. 50%.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애들을 다 살릴 수 있느냐? 다 못 살리죠. 얘네들은 근데 바꾸는 게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수 바꾸실 점수 그죠? 네. 다음번에는 봄을 소개하고 봄에 대한 거의 특징, 그다음에 계획을 바꾸시는 걸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보고 있으면 그늘진 내 맘에